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어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모두 TK 유세를 갔어요. 저희가 발언 영상 잠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소리 안 해줍니까, 여러분? 제명이가 남이가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쓰는 거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이면 버리는 거죠. 세계 최강의 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 대구 경북이 낳은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산업은행 이전 아주 어려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돼 있더라고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해내겠습니다. 대학교에 다니지 않는 젊은 세대라 하더라도 500만 원씩 최대 5천만 원까지 해가지고 든든 출발 자금이라는 거.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보수가 되려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박정희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사실 박정희 선거 때 되면은 약간 이제 좀 이제 우대해주고 이게 있었는데 이 정도로 세게 좀 얘기한 거는 흔치 않다라는 것 같고, 이번 대선의 특징이 있는데 역대 대선에서 본 적이 없는 특징인데, 지금 7명 대선 후보 중에서 6명이 보수고 진보는 1명 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권영국이고, 다 어쨌든 뭐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든 보수라는 얘기를 본인은 입에서 얘기를 대부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 3명 빅3라고 얘기했던 뭐 지지율 격차는 있지만 다 TK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김문수 경북 영천, 그리고 이재명 경북 안동, 이준석 대구. 그래서 다 첫날에 TK를 간 게 보수가 흔들리고 있고, 내가 보수로 새로 이제 보수표를 뺏어오려는 사람, 보수표를 지켜오려는 사람, 보수로부터 새로운 주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다 엉켜가지고 지금 동선이다 이렇게 되는구나. 다만 이제 하나가 차이가 있다라면은 이준석, 이재명 이 두 사람은 동성로로 갔거든요. 여기가 이제 뭐 젊음의 거리 동성로.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주로 이제 서문시장.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도 사실 뭐 동선을 안 그치려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서문시장은 너무 전통적인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좀 급한 건 알겠는데, 여기에서 맨날 기 받고 뭐 보수 후보들이 그런다는 알겠는데 진짜 급하구나. 좀 본인이 고령이면은 좀 젊은 이미지에서 젊은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약간 되게 수세적으로 간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서울 첫 유세를 김문수 후보가 가락시장에서 했잖아요. 그럼 대구 상징적인 저기는 가서 또 서문시장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이 뭐 서민들이라든가 뭐 그런 중소 무슨 소상공인 이런 거 존중한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지금 보면은 특히 대구에서 서문시장이라는 거는 원래 저 보수 정치인들이 쉘터로 쓰는 곳이에요. 쉘터 뭐냐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궁지 몰리면 서문시장 갑니다. 부산 자갈치를 가든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 가서 이제 그 그림 만드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특히 저 아주머니들 막 이렇게 손잡아주고 그거 그림 만드는 거. 근데 왜 굳이 그런 데를 갔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서문시장도 가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김문수 후보의 선택은 벌써부터 쉘터 찾나? 이런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저는 하여간 이 민주당의 이 박정희 파리, 이거 맨날 선거 때만 조금 뭐 좀 해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냐면요, 그 정권 잡으면 바로 이제 박정희 때리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냐, 그 이재명 후보도 박정희 뛰어 올린다고 하면서도 박정희 참 나쁜 사람입니다 시작한 다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이제 박정희 마케팅 선거 때 하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좀 집권 후에도 좀 박정희 그런 마케팅의 어떤 약속했던 대로 박정희의 가치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그렇기 때문에 자꾸 회자되는 게 뭡니까? 내가 박정희 존경한다고 진짜 존경한 줄 아는 줄 모양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과거 얘기한 발언이 저 발언할 때마다 계속 소환됩니다. 저는 그 이재명 후보의 가장 하여간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말이 끝없이 바뀐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또 뭐 다음에 또 그럴 거야. 또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 또 이런 소리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좀 이제는 뭐 본인이 상당히 여유 있게 지지율이 이렇게 앞서고 있는 마당이니까 조금 일관성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아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쉘터를 찾는 그런 좀 클리셰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한 가지 저는 그 이준석 후보한테 상당히 기대를 조금 거는 부분이 뭐냐면 확실히 좀 그 결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접근하는 방식들이 다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의 니드에 맞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약간 좀 눈여겨봤던 건 수포자들이 너무 양산돼서 사교육을 다 가니까 수학 포기자 수학 선생님을 5배로 늘리겠다. 이거에 대해서 놀라는 점이 있지만 저는 굉장히 산뜻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애 안 낳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가 너무 많은데 이것을 어쨌든 공교육에서 해결해 주는 방안에 한 가지 어떤 또 아이디어를 냈다는 점에서 저는 어쨌든 야 접근이 다르다 이런 걸 좀 느낍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저는 아마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끝까지 가면서 외려 이준석 후보가 선전을 해서 2017년 그때 문재인 후보가 40몇 프로 나오고 그 보수는 안철수, 홍준표가 각각 20몇 프로씩 나와서 합치면은 문재인 후보를 이기는데도 분열해서 진 그러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사실 오늘은 세 후보 모두 PK로 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니 후보들이 이렇게 몰려다니기도 하나요? 보통은 사실은 좀 나뉘잖아요. 동선이 좀 달라지는데. 처음 봤어요. 사실은 대선 특히 첫날, 둘째 날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고 본인이 이제 약세인 지역에 오히려 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강세인 지역에 가는 것보다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뭔가 저쪽 땅 뺏어와야 되는 건데 이게 처음부터 약세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꿀리는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첫날, 둘째 날이 세 후보가 다 겹치는 게 처음 봤는데 그만큼 이번에 보수 후보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간단히 다 아니 보수라고 저는 얘기해요. 이분 말에서 전체 딱 와닿는 말이 이거예요. 보통 몰려 가는 데가 뭐냐 약세인 데를 가요. 셋 다 약세로 간 거예요. 셋 다 약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약세가 맞죠. 다른 데는 뭐 7, 80 나오지만 아무래도 영남이야 뭐 2, 30 나오겠죠. 그 약세 맞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김문수 후보도 여기 약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좀 높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도 약세야.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번 선거는 이미 딴 지역은 끝났다는 얘기라는 얘기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국민의힘이 너무나 지금 한마디로 그 TK, PK에서마다 약세기 때문에 여기를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런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하지 않겠다는 거는 한마디로 아예 나는 이번 그 레이스에서는 다리에다가 돌덩이를 달고 저 사람하고 싸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보면 한국갤럽이 뉴스원 의뢰로 그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조사한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후보 51%, 김문수 31%, 이준석 후보 8%로 나왔습니다. 이제 초원 판세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근데 대선 전에 여론조사 한 거하고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초반이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판세를 움직일 만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냥 크게 보면은 5대 3대 1 뭐 요 정도. 그리고 이제 모름 무응답 아직 못 정한 사람이 이제 한 1 이렇게 이제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이제 지각 변동이 이게 중요한 게 그런 거죠. 오늘 중앙일보도 기사를 썼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50%대가 나오면요 사실은 단일화의 추동력이 없어져요. 뭐 이준석 후보는 계속 안 한다라고 하는데 40% 중반 밑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합쳐서 이게 한 자릿수로 들어왔을 때 단일화의 추동력이 생기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변할지. 또 하나는 이준석이 지금 8%인데 이게 10%를 넘어서 만약에 15%까지 이제 갈 수 있는지 그러면 이게 또 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의 어떤 주도권이나 몸값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주목할 만한 지금 상황인데 이제 TV 토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번 대선이 굉장히 짧고 사실은 뭐 그렇다 보면은 TV 토론도 많이 안 해요 이번에는 법정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딱 3번만 하면은 이번에 TV 토론에서 각자 지금 자신감을 모이고 이준석 후보도 지금 거의 칼을 갈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판세가 좀 확 변할지 아까 전에 윤석열 절연 요거랑 요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 네. 이 갤럽은 그렇게 나왔지만 지금 한길 리서치 가상 3자 대결인가요? 여기에는 지금 49.5 대 38.2 약 11%포인트 차로 돼 있습니다. 저기는 갤럽은 20%포인트 차이로 되어 있지만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 진행자께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죠? 네. 뭐 어쨌든 간에 이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김문수 캠프 쪽에서는 아까 취재를 했더니 요걸 특히 강조하더라고요. 11%포인트까지 이제 올라갔다 이런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그걸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절언이라든가 추가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우리 입으로 말을 못한다 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나마 한길 리서치 요걸 보면 조금 그래도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서 해볼 만하다고 뭐 하는 모양이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문제 또 탄핵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 사과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지금 태도를 빨리 취하지 않는다면 11%포인트 따라잡고 더 올라가지 못하고 더 주저앉아 버려서 결국은 한길 리서치 결과가 한국갤럽 결과와 비슷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중대한 변곡점에 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화이팅을 좀 기대하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젊은 나이도 불구하고 지금 포천에서 힘겹게 이겨서 그런지 아니 포천에서 경선에서 친윤 후보를 했는데 붙어갖고 힘겹게 이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좌고우면을 하고 자꾸만 재선에 지금 너무 신경을 쓰면서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파이팅을 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본인의 재선 여부는 이번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퍼포먼스에 달려있다는 것을 좀 자각을 하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민심과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주문이에요. 지금 당의 용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라인까지 살려서 네, 죄송합니다. 자세한 지금 말씀해 주신 해당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다룰게요. 지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이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유흥지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아주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이니까 당장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했고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서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진위 여부를 모르겠는데 김용민 의원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자료를 그럼 법원에 제출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지 이제 법원에서도 감찰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게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뭐가 됐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도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보복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를 떠나서 법관이 향응을 이렇게 여러 차례 룸사롱에서 받았다라는 거는 어떤 법관이라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은 전제로 하는 거고요. 요거는 조만간 별로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이 정도로 구체적인 얘기가 있다라면은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면은 김용민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저는 정치적 책임을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첫째, 만약에 판사들이 술사롱에서 술접대 받는 거 그건 지금 좀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기현 이분이 그러니까 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 구속 취소 판결을 내려서 그런 게 아니라 판사로서 해선 안 된 일을 했기 때문에 했다면은 그렇다면 지금 전국의 모든 판사들 다 한 번 다 전수조사 하셔야죠. 왜 이분만 해? 상식이 아니라 보통 우리도 이제 상황을 본다면은 판사나 고위공무원들이 룸사롱 가서 술 먹고 본인은 돈 안 내고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 보통 우리가 정황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유독 이분이냐? 그럼 이분이니까 당연히 이거 보통 정치 보복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판결 보복이죠. 판결 보복, 판단 보복인데 저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판단 보복이라고 보고요. 지금 본인들은 지기현의 그 판결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수없이 많은 다른 판사들도 아마 이런 의혹이 있을 겁니다. 다 해야 돼요. 둘째, 저 제보 받았다고만 했지 지금 구체적인 증거 있어요? 저는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이재명 후보식으로 저는 이지현 판사가 대응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심까지 무조건 무죄고요. 그다음에 법원을 지금 파괴하려는 그 사법부를 완전히 부인하는 당이라고도 할 수 없는 집단의 아주 후한무치한 정치 공작이다라고 받아치셔도 충분히 저는 지기현 판사가 변호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은 집판사의 얼굴이 확인되는 사진까지 확보하고 있다. 그럼 다 증거를 내라고 하시죠. 근데 그것도 아마 확대를 해서 한다면은 아마 그것도 이재명 후보식으로 조작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받아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기현 판사가 저렇게 문제가 된다면은 충분히 저건 그대로 당연히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라든가 자당 소속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합리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전부 정치보복, 검사들의 소설, 윤석열 검찰의 무슨 난 이런 식으로 무조건 자기들은 변명과 그다음에 재판 모든 프로세스의 부인과 심지어는 결과까지도 단지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에 대한 지금 탄핵이니 특검이니 청문회 출석이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핸들링을 잘못했습니까? 간단해요. 오로지 3심에서 파기환송한 거 요거 하나입니다. 재판 결과를 갖고서 물고 늘어지는 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뭐 이거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그 판사의 비리를 파헤치고 들어가고 하면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좀 그걸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는지 모르겠네요. 아 갑자기 방울이 터져서 깜짝 놀랐는데 랩을 지금 네. 두번째 덮고. 저는 지구현 판사가 만약 저런 거 했다면은 저거는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네네. 다만 형평을 얘기해 드린 겁니다. 네. 일단 민주당이 제보를 받았고 네. 사진을 확보했고 사법부의 조치를 요구하고 아니면 공개하겠다 이런 네. 입장이라는 점 네. 저희 속보로 예, 들어오는 뭐 점 네. 전달드리겠습니다.